인류 역사에 회계가 등장했다. 회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어렵다는 회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는 원망 섞인 질문이 던져질 때가 종종 있다. 이 질문의 답은 모른다이다. 회계는 누군가 한 명이 독단적으로 발명한 창작물이 아니다. 여러 상인들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실무에서 주섬주섬 사용해오던 것이 어느 순간 회계라는 학문으로 정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음악의 아버지가 있듯 회계에도 위대한 업적을 남겨 회계의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한 회계학의 아버지가 있다. 그는 바로 루카 파치올리. 회계학의 아버지 루카 파치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생뚱맞지만 희대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소환해야 한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깟 그림 한 점이 뭐길래 그렇게 몸값이 비쌀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니 뭐 그럴 법도 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현대에도 이렇게 유명하지만 당대에도 어마어마한 유명인이었다. 그런 그에게 생전에 학문적 교감을 깊이 나누던 친구가 한 명 있었다. 바로 루카 파치올리. 파치올리는 다빈치의 그림과 건축에 영향을 준 수학적 지식인 원근법과 기하학을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 천재인 다빈치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수하다니 파치올리도 보통은 아닐 터. 루카 파치올리가 강의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당대 유명인사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그런데 루카 파치올리는 단지 다빈치의 친구 또는 명강사였다는 이유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현대 회계학의 근간인 복식부기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책으로 출간한 인물이다. 회계는 왜 탄생했을까? 중세 유럽, 이탈리아의 해양 도시들은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에게 무기나 식료품을 대여해주고 병력을 운송해주기도 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덕분에 중세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했다. 이에 따라 사고 파는 물건의 가격과 원가를 측정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돈과 관련된 측정 도구, 즉 회계가 필요해졌다. 또한 당시 상업과 무역업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은 왕족이나 귀족, 거상들이었다. 이들은 이익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자의 반대 급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원했고 이로 인해 이익과 자신의 계산 방법도 명확해질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또 다른 자본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돈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처럼 회계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태동한 실용적인 학문이다. 요컨대 중세 이탈리아 상인들은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회계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사용된 회계는 단식부기라고 한다. 단식부기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회계의 방법이다. 단순한 단식부기에서 벗어나 천재적인 누군가들에 의해 개발된 복식부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중세시대 언젠가부터다. 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이나 교육이 있던 시기가 아니므로 당시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만 복식부기를 했을 것이다. 혼자서 회계를 공부할 방법이 전혀 없던 때니 회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니 회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고급 인력으로 대우를 받았을지 능히 상상이 간다. 루카 파치올리의 회계의 집대성.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복식부기는 루카 파치올리에 의해 최초로 집대성되어 1494년 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의 총람이라는 책으로 출간된다. 대중에게 회계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는 상업을 토대로 강력한 공화국으로 군림하던 베니스에서 사용해온 부기 시스템을 책으로 엮어 소개했다. 루카 파치올리 본인이 복식부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정리된 적 없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구두로 전해져 오는 복식부기의 내용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만 본인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회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다. 그는 책에서 재고 자산의 취득, 붕괴, 총계 정원장액 정기, 치산표 작성, 명목 개정의 마감과 잔액의 자본 개정에 대한 대체 등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회계의 순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5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퇴색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회계 이론을 정리하다니 참 대단한 인물이다. 안타깝게도 루카 파치올리의 업적은 다빈치의 그림자에 가려진 듯하다. 하지만
그가 집대성한 회계가 현재까지도 그 원형을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으니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업적이 있었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나마 덜 고생하며 회계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니 말이다. 이제 여러분은 모나리자를 보며 다빈치를 생각할 때 루카 파치올리가 회계학의 아버지라는 것도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회계 사용 집단은 개성상인이다. 우리 역사상 걸출한 상인 집단을 꼽으라면 을의 첫손에 꼽히는 게 개성상인이다. 상인들이 있는 곳, 즉 돈이 움직이는 곳에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회계이니 우리 역사에서는 개성상인과 같은 상인들이 회계를 처음 사용했거나 발명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다. 개성상인들은 11세기에서 13세기 초반에 이미 복식부기를 완성해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이른바 사계송도 치부법이 그것이다. 12세기의 개성상인들이 이미 복식부기를 사용했으니 유럽보다 200년 앞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중세 유럽에서는 루카 파치올리가 1494년에 복식부기에 대한 책을 최초로 저술을 하였다면 우리 역사에서는 그보다 한참 늦은 1916년 헌병주 선생이 편찬한 사계송도 치부법이 복식부기를 최초로 해설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아라비아 상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내항한 것이 1024년이라고 한다. 이후 고려는 벽난도를 통한 국제무역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사계송도 치부법이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유럽에 전래되어 오늘날의 회계에 이르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혹시 루카 파치올리는 사계송도 치부법이라는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고서 회계학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아닐까. 진실은 역사만이 알 테지만 그것 참 개성상인이 회계의 시초라니 사실이든 아니든 상상만 해도 설렌다.